진짜 제대로 이렇게 이 자리가 와닿았다면, 지금 이렇게 공감하는 자리에서 법문을 들어도 이렇게 확 이렇게 이게 공명이 돼요. 공명이 된다 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하든가 늘 상관없이 늘 항상 그 변함이 없이 여여부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 그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전 그 생애가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신비한 체험 아니면은 그 어떤 저 멀리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끝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 경계까지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별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그 어떤 감각적인 것 아니면 소리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욕구, 감정, 어떤 생각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냥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그 먼 떨어진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 뭐 몇천 년 전의 역사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있고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멀리 거리가 먼 세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게 다 얘기니까 이야기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고 시공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나 사물들, 그다음 존재들이 다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분별에 빠지면 이 시공간 속에 우주가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것처럼 드러나고 그냥 여기에 그냥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여기에 있으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실제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마치 영상과 같은 느낌, 아주 너무도 정교하고 정밀한 실제감을 드러내는 무슨 입체감 있는 그런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거는 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모든 어떤 존재는 모든 사건은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인연들이나 그런 식의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지식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상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존재감, 여기에서 어떤 남이라는 어떤 존재감, 여기에서 시공간, 여기에서 우주,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 우주가 있다, 나한테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어떤 비춰진 그림자, 영상, 표상 이것인 거거든요. 그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통했느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이 표현이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제가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에 떨어진 거거든요. 의미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의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의 의미에 떨어져 버리면 그런 게 있구나라는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제가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그 지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든 아니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든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든 이거에 대한 설명이든 그것이 의미화되고 뜻에 떨어져서 그것을 말하는구나 하면 다 진정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한 글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단 한 물건도 없다, 단 한 글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시각각 여기서 이게 그 의미화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러면은 이 지점이 있고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항상 여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부산 뭐 해운대 앞바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치죠. 이번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해운대에 이제 그 피서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보도 기사를 이렇게 접한다고 치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뭐냐면 이번 여름에 그다음에 뭐 해운대에 피서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터 시작해서 다까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모든 의미가 형성되는 이 바탕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해운대라는 어떤 식의 단어화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부터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중간에 쉼표, 중간에 숨 쉬는 것, 그 의미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깨치셔야 될 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든 아니면 단 문장이 제시되든 아니면 단어가 제시되든 한 음절이 제시되든 음절을 제시하려는 의도나 기미가 일어나든 이것인. 여기에서 의미가 되고 단어가 되고 음절이 되고 뭐가 되고 다 여기서 세계가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세계라는 건 여기서 레파토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해운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우주 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역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뭐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남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세계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그 모든 세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문도 이렇게 틈없이 이렇게 여기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체험담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분의 깨달음도 이렇더라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더라, 아니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계를 잡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여기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누구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 누구의 체험, 나의 체험, 어떤 뭐 깨달음을 안내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본성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이 자리가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명백하게 자각이 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해운대에 피서객이 이번 여름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이야기잖아요. 이게 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냐면 이번 여름에 해운대 피서객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그런 이야기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리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식의 저의 이제 움직임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흔히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었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그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 의미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추상화하는 것, 이미지 그리고 있잖아요. 해운대 그리고 뭐 피서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경험, 아니면 이게 어떤 의식의 경험, 이미지를 그려내는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자기가 기존의 그 해운대 피서객에 대해서 받아들인 지식들, 이것이 거의 뭐 찰나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런 식의 소리, 의미를 뺀 소리조차 의미에 빠지지 않더라도 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의미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하는 말에 의미에 빠지지 않고 뭐 지나가는 바람처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일이고 그 의미화하는 어떤 그 작용, 의식의 작용도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이 일이고 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너무도 풍성한 요소들이 개입돼서 그것이 탄탄한 어떤 영화처럼 완성이 되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들어가요. 확 빠져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특히나 가장 우리가 잘 빠져드는 건 뭐냐면 의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에 떨어지는. 그게 분별, 그러니까 의식에 떨어지는 거. 생각에 떨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사로잡히죠. 사실 거기에 생각이 빠져버리면 안 빠집니다, 사실은. 분별, 의식,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앵무새가 뭐 소리 내는 거 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의미에 빠져버리고 뜻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와 함께 감정. 그래서 선사들이 가장 이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감정과 생각. 단지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닭이라든가 또 이제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먹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떨어지고 그냥 마음에 남아 있지도 않죠. 벌레들도 이렇게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여기에 작용인데 그 생각이 있지 않잖아요. 분별이 안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미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딱 취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인연이 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어떤 세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화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고. 근데 그게 아무리 정교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나 지식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좀 더 정교한 분별 의식. 구체적인 분별 의식일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꿈틀거리는 벌레나 지렁이나 나나 본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기능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 다 분별 의식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허망한 의식에 속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의 작용에 그때 쓰고 그냥 지나가느냐. 근데 인간은 이게 잡는 거야. 그 기억을. 각인시킨다 해야 되나요? 붙잡고 그거를,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것들이 적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고 뭔가 가벼워요. 가벼워.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진하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그 틀에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것도 늘 그렇게 고착시키는 게 아니라 인연이 일어나면 그게 아주 정교한 틀로 탁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 잘 때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눈 뜨면서 활동하면서 이게 의식이 활동하면서 어른들은 되게 강한 구속을 느끼고 아이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본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그 집착하고 있는 그런 분별 의식들이 많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번뇌에 빠지는. 근데 그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게 시원하게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와닿지 않는 거는 이제 생각이 딱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이걸 어떻게 잡으려는 의도, 아니면 알려는 의도, 이걸 대상으로서 잡거나 아니면 알거나 해석하려는 의도. 근데 그냥 딱 이 자리는 어떤 해석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딱 이 자리는 한 글자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게 이면에 소리 아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아래에 뭐 본성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와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일 뿐.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는 이 마음이 이것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아는 것, 잡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서 이제 몸을 써서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 찾는 것 같아요. 몸을 안 움직이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안 통하는 이 자리가 와닿지 않은 분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찾으려고, 알려고, 잡으려고. 그거는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틈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한 마음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해운대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해운대라는 일단은 소리, 해운대라는 어떤 백사장과 바다, 뭐 피서계, 그 앞에 무슨 높은 어떤 아파트, 뭐 건물들 확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 그런 식의 이미지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해운대가 없어. 해운대. 이거예요, 해운대. 해도 돼요, 해. 이게 무자가 이거 해. 해운대에 해가 없어, 바다가 없어요. 해운대, 해, 그럼 바다? 아니에요. 그냥 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해. 이게 무자 화두예요. 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맛도, 아무 뜻도 없어요. 무 하는 이거예요. 무 하는 이 자리예요. 해 하는 이거예요. 해 하든가, 해운 하든가, 해운대 하든가, 해운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해 한번 해보세요. 해. 요거예요. 그냥 해. 이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보살님이 체험한 자리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공명이 됩니까? 같은 거라는 게 이게 와닿습니까? 예. 예. 아니 저기 예. 제가 저기 시골에 있으니까 네. 고추를 땄거든요. 여름 더울 때 너무 더운 거예요. 완전 땀이 예. 어지러울 정도. 예. 그냥 더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비슷한 같은. 그게 이제 너무 좀 주관적인 표현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거든요. 요거. 그거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고추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더운 것도 없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여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고추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여름에 고추를 딸 때 그 더위 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자식에 대한 얘기든 뭐 남편에 대한 얘기든 세상에 대한 얘기든 뭐 과거에 대한 얘기든 미래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 이거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예,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예, 요거뿐이에요. 요거. 여기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감이 됩니까 이게? 예,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직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거울과 같은 뭐 본래 마음을 이제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양 없는 거울과 같다 하는데 이제 거울은 어떤 모양은 없는데 모든 상이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이 거울에 비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거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해운대가 비치고 아니면 이제 우주 끝이 비치고 여기서 뭐 집이 비추고 여기서 뭐 서울이 비추고 여기서 부산역이 비춰지고 여기서 뭐 여기에서 내 등도 비춰져요. 여기에서 내 발밑도 비춰지고 여기서 내 머리 위도 비춰지고 여기서 하늘도 비춰지고 땅도 비춰지고 여기에서 분별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훅 빠져들죠. 일어나는 생각에 잠든다 해야 되나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죠.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해운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우주에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여기 있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근데 잠들면 해운대 갔다, 뭐 서울 갔다, 지난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도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다 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과거로는 가지 못하는데 눈앞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과거로도 못 가고 눈앞으로도 못 가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빠지니까 과거로 못 가는 것이고 분별에 빠지니까 눈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어요. 분별에 빠지면 오고 감이 있어요. 가지 못함도 있고 감도 있고. 근데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오고 감이 없어요. 모든 상이 그냥 여기에서 출몰하고 있고 여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지면은 이게 여전히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한 개인이 세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어느 시간과 공간 사이를 살다가 죽는다 이런 관점인데 이제 이게 탁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시간과 공간과 세계가 다 여기에 있는 거라. 여기서 펼쳐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이 돼버려야 돼. 뭔가 분별을 이제 벗어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세계를 벗어난 듯한 느낌인데 세계를 떠나지 않았어. 세계를 벗어났는데 세계를 떠나지 않아.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더라. 여기서 일어난 꿈이더라. 근데 꿈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근데 꿈에 사로잡혀서 실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고 제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지 뭐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나 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것일 뿐입니다. 그냥 그게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분별 의식에서 우리가 이게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세계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어떤 큰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삶에서 어떤 분별 의식에서도 걸리지 않고 깨어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큰 범주에서는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줄은 알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진짜 그게 자유롭고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게 드러났어도 여전히 좀 장애가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있으면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분별 의식이 뭐냐면 다예요, 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다가 분별 의식이에요. 다가 분별 의식이에요. 근데 그 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가 뭔지 아세요? 다가? 이 우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 이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세계가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칠게는 뭐 크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에서 깨어난다. 이거 너무 큰 범주 얘기인데 진짜 밀밀하게 깨어난다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가벼운 한마디에서 훅 끌려가는 것. 아니면 아주 가벼운 터치에서도 뭔가 끌려가는 것. 그러니까 숨소리, 기미, 아주 작은 것조차도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 것, 법에 대한 말도 분별의식이에요. 법에 대한 모든 체험도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이 아니면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남, 어떤 관계, 문제, 세계, 시간, 공간, 지식, 경험, 기억, 그 너무 큰 범주죠. 그 낱낱의 만물에서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분별의식이니까.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게 이제 모든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거는 제법이거든요. 모든 것이거든요. 말하기가 좋지 모든 것이라는 말도 하나의 법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법. 모든 것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면 그냥 모든 것 하면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약간 부족한 거죠. 모든 것이라는 이 말도 지금 일어난 일법입니다. 여기에서 또 깨어나고 모든 것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 말에서도 깨어나야 돼요. 그것도 망상이다.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요, 결국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 불쏘시개, 그러니까 막 불을 이렇게 태워갈 쓰레기를 다 태우잖아요. 태우면 불쏘시개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문은. 근데 어떻게 해? 그게 다 타버려야 되는 거야. 그 방편의 말이. 그것도 쓰레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별의식입니다. 분별의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요 말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머물지 말고 요 말에서조차도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의 목적은 다른 거 모든 거 태우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태우고 이 말을 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진짜 말한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법상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에 머물러 있는 게 다 이 법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잡고 그거를 법이라고 착각하는 게 공부가 어설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른 모든 분별 의식에서 다 깨어나고 다 아니다 이거예요. 요 아니다 하는 말에서도 깨어나야지 제대로 이렇게 소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아니다라는 말의 효용은 어디까지냐? 다 태우고 난기까지는 이게 효용이 있어요.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 그러니까 법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이거다. 이거 법상이잖아요. 법에 대한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법문을 받아들이면 이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모든 것이 이 일이구나. 요 하나 딱 머물게 되죠. 다른 데 마음이 없게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도는 요 모든 게 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났네. 요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돼.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진정으로 그 의도는 이것도 놓아버리셔야 돼. 그래서 세간에서도 해탈하고 출세간에서도 해탈해야 돼. 세간의 모든 분별에서도 깨어나고 출세간의 모든 분별에서도 깨어나야 돼. 양쪽에서 다 깨어나야 돼. 잘 보세요. 세간에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든 법에 대한 얘기를 하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아온 얘기를 하든 앞으로 살아갈 얘기하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조차도 없는 요것일 뿐이다.